안녕하십니까. 자욱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한 주간 차트 실거래가 변동에 대한 데이터를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방송을 좀 쉬고 있습니다. 목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자제하고 있는데 그래도 실거래가 변동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방송 자주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부산 지역의 그저 실거래가 변동을 오늘 2021년 1월달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1월달 기준에 2월 한 달간의 이제 변하겠죠. 그죠? 물론 3월달 첫 주가 됐지만은 실거래가는 아무래도 2월 말 정도로 변동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한 달 동안 부산시가 0.2% 정도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죠? 0.2%. 그러면 타도시에 비해서 얼마 정도 상승했는가 한번 보면은, 자, 보면은, 전국 지도를 보면은, 부산이 0.2%인데, 울산이 0.3%, 부산보다 낮은 데가 지금 전라남도밖에 없습니다. 전라남도 0.1%. 그 다음 부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0.3%가 광주, 경상남도, 대구, 울산, 전북도 이제 조금 올랐죠. 0.5%. 서울, 경기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가 오른다 했죠. 그죠? 서울 중심에 이래. 경상북도 0.6%. 대전은 이제 대도시로서 조금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0.5%. 세종시도 0.2%. 진짜 세종하고 서울시는 0.2%고, 부산하고, 나머지는 0.2, 그 이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북도가 1.1%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0.8%. 강원도가 0.8%, 충남이 0.6%, 경기도 위쪽을 인천이 0.7%, 충청도는 한번 봅시다. 그럼 충청도가 어디가 올랐느냐? 충북도는 진천군하고 지금 청원구, 청주시하고 그죠? 이 이제 청주시하고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어디로 보냐면 지금 서남부 쪽이죠. 그죠? 서남부 쪽. 보통 그죠? 경기도가 지금 북쪽보다는 일산 이제 외곽 지역이 이제 주로 외곽 지역인데 서울 외곽 지역인데 이 서남부 쪽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서남부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으로 가면 올면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상당히 이제 진천군이 이래 3.4%, 지금 청원구 청주가 1.8% 이렇게 내려 지금 증가하고 있죠. 그죠? 옥천군이라고 이게 지금 김천시 이게 김천이 이제 KTX 열차 이게 그제로 가는 KTX 열차가 일로 지나가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부산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 지역을 보면은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기장군이 계속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서울 외곽 지역에 부산 외곽 지역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제 기장 양상 기장군이 특히 이제 놀이공원이 8월달 오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지금 상승세 타고 있고 부산 중심부를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자, 우리가 동부산, 전에는 이제 동부산 위주로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동부산 위주로. 그런데 이제 사상구하고 중구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는, 중부산 위주로, 그죠? 중부산. 예. 그 다음에 중부산. 제가 그죠? 지금 동부산에서 앞으로 중부산으로 밀려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계속해서. 그래서 어디가 뜨느냐 하면 사상구하고 동구 쪽이 지금 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게 동구 뜨고 나면은 영도구하고 북구로 이동하는데 그 다음에는 그죠? 중구도 좀 상승하겠죠. 중구도 이제는 이제 좀 발달해야 되겠죠. 그죠? 좀 개발하면서 글로 가겠죠. 그죠? 그럼 오늘은 요거 연제구, 남구, 동구, 사상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남구를 보겠습니다. 남구는 어느 쪽으로 상승하느냐 보면 용당동하고 지금 영호동인데 용당동 쪽으로 지금 상승해요. 용당동이 어디냐? 북항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지역이죠. 그죠? 북항하고 연관된 지역. 그는 간만동도 있을 거고, 우암동도 있습니다. 그죠? 앞으로 이쪽으로 저는 상승세가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 자, 연제구는, 크게 뭐, 없습니다. 특별한 지역이 없고, 그냥 거제하고 연산동이 비슷하게 상승세를 타고 있고, 차라리 동래구 쪽이 조금 더 올랐죠. 그죠? 동으로 보면은. 동래구하고 연제구를 보면은, 여기도 이제 약간 중간 지역이죠. 이게 이제 전에 같으면은, 이 해운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죠. 동래구가, 이쪽이죠. 동래구가 있죠. 그죠. 동래구 사이길이 이제 여기 지나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제가 말한. 여기 오르고 나면은 이쪽 지역이 오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구는 북한 호재 때문에 이제 골고루 좀 오르죠. 그죠. 그런데 수정동하고 초량동이 조금 더 올랐다는 거. 그죠. 사상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구는 이제, 특히 이제 나눠지는데, 모라동, 그죠. 모라동, 이제 익장동, 인류 저만권이 있는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오르고, 아직까지 이제 삼락동과 이런 데는 이제 공업지대라서 조금 덜 오를 것 같습니다. 은궁도 계속 이제 계양캐 쪽이죠. 은궁 전철이 이제 지나가니까 조금 나아지겠죠. 이장구는 저번 주에 계속 설명했고, 강서구도 했고, 진해구가 그죠. 요즘 좀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죠. 진해구는 태백동이라는 데가 아직까지는 이제 크게 상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문동하고 산골동, 그 다음에 신호동, 이제 가덕도 배우지라고 보는데 가덕 배우지죠. 신공항 배우지라고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진해구가 그죠. 신공항 배우지가 조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겁니다. 영지동은 이제 0.2 플러스 그래 상승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고성군 이런 데가 조금 떠죠. 거제 여기가 KTX 열차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촌집 같은 데는 아주 저렴하게 놓은 아파트가 많습니다. 이제 보면은 부산 지역이 그죠. 이래 참 문제가 많다고 제가 전에부터 이야기했죠. 그죠. 일자리 없고 그죠. 일자리가 없으니까 대학 신입생이 모집이 안 됩니다. 지금 특히 이제 부산 경남하고 전남 쪽에 그죠. 광주 그만큼 대학을 나와도 취직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취직할 데가.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이제 신입생을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취업이 안 되니까 젊은 이제 뭐 일자리 좀 괜찮은 데는 다 서울, 경기도로, 충청도로 그죠. 다 가버리고 하니까 이 지역이 남아있는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서비스직이나 안 그러면은 잘하면 이제 공무원 뭐 이런 거 그죠. 이제 관공서 이런 어, 은행 이런 데 빼고는 그 다음 전문직 일에 빼고는 좀 자영업을 하거든가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업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 굳이 이렇게 많은 인력을 양성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죠. 또 나와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뽑지도 않으니까 부산 지역에 그만큼 경쟁률이 떨어졌다는 거죠. 부산 지역 대학들이. 그래서 빨리 제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했고 서비스직을 이야기하는데 서비스직 한만 많아봤자 우리 젊은 애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물론 일자리가 많으면 좋겠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고급 일자리가 많아야죠. 그죠? 조금 돈 되는 월급이 좀 높은 요즘 IT 기업들이 뭐 평균 6천만 원씩으로 이제 연봉이 그죠? 6천만 원 정도로 모셔가기도 지금 바쁘다 안 합니까? 그런 이제 기업들이 있어야죠. 부산에도.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없이 전부 다 뭐 3천만 원 이하짜리 그죠? 그것도 뭐 정부에서 지원해 줘 갖고 또 이제 이런 중소기업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혼을 안 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또 출생률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제가 자꾸 줄고 있고 그렇다고 또 노인인구 비율이 높으니까 노인구들은 이제 갈수록 줄어들면은 부산에 또 저 산위 쪽에 아파트들이 많지 않습니까? 집들이 그런 집들은 이제 전부 다 빈집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시골에 보니까 촌집들이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여러 지역을 보고 있는데 남해 지역, 고성 이런 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흥, 그 다음에 이제 이 해안가로 해갖고 뭐 촌집들이
뭐 4천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뭐 바다 보이는 집이 그죠. 그런 집들 사가지고 조금 수리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리하는 거죠. 이제 막 수리해가지고 살면서 이제 진들을 그죠. 이래 한 번씩 이제 설 수 있도록 해주고 그죠. 저량의 이제 작은 비용을 받고 그다음 자기 나도 이제 돌면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 남해 쪽에 이제 각 도마다 하나씩 그죠. 음, 관광지마다 하나씩 해가지고 그제나 이제 이래 남해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전라도 목포나 진안 요쪽으로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요 서산이나 보령 쪽으로 하나 충청도 동해는 이제 강릉이나 속초 동해 요쯤에서 하나 그죠. 경기도는 이제 뭐 인천 쪽으로 하나 하죠. 뭐 인천 앞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 이제 경기도는 약간 서울 위쪽으로 좀 저렴한 데를 찾아가지고 산 쪽으로 그죠 조금 하나 하던가 그죠 뭐 이런 쪽으로 하나 하던가 그죠? 일산 쪽으로 하나 해야 되고 그죠 일산 쪽으로 하나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각 도별로 집을 한 채씩 딱 사가지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을 때마다 가는 거죠 어디든지 그렇게 한번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뜻한 이제 봄이 다가왔는데 봄 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부동산 좀 알아보러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한번 요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을 이제 건물을 하나 산단 말입니다. 이게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상가가 있는 건물을 사가지고 내가 이제 그 상가를 가지고 일을 자영업을 하는 거죠. 어떤 음식점을 하든가 커피숍을 하든가 그러면 내가 월세를 주는 비용으로 이자를 은행 대출을 받으면은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건물에 장사가 잘 되게 해가지고 이 상가 건물이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내 주변으로 이제 조금 허름한 지역이죠. 늘 발달된 지 가서 장사를 해가지고 내가 잘 됨으로 해서 내 주변에 이제 가게들도 막 생겨나고 그래갖고 건물 가치가 올라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장사 잘 되는 곳에 상가들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가격은. 그래서 상가 가격이 올라가면은 그것을 되팔아서 다시 수익을 챙기고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동산으로 나는 돈 벌 일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 수 있는 일은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만 꼭까지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이제 우리가 월 수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월 수익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파트에 너무 목을 매단다고 생각합니다. 주택에 대해서. 주택이라는 것을, 그죠, 너무, 상승시 이렇게까지 올라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현재 올라갔다는 것은 너무, 그죠, 다급한 마음에, 정부가 정책을, 그죠, 규제 정책을 쓰다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1가구 1주택을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다주택자들이 이제 될 수 있으면 고가의 주택 한 채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이제 양극화가 지금 많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들이 없어지면은 조금 달라질 건데 계속해서 1가구 1정책 한 주택만 가지라 하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든 투자해야 된단 말입니다. 주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죠. 부동산도 어 아파트 그죠 자기 주택 위주로 아파트 위주로 어떤 사람은 빌딩 어떤 경매 뭐 상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를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 업자들이 많죠 그죠 부동산 그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1가구 1주택을 가지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보니까 자꾸 비싸고 비싼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의의 정책도 잘못 쓰면은 이렇게 서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제 정책이라는 것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은 저는 이제 공급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물건의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게 가격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으로는 공급을 대책을 안 쌓아놓고 규제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공급이 부족한데 가격이 내리겠습니까? 자, 우리가 무슨 빵을 하나 살래도 그죠?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다 생각하면은 사재기를 안 하죠. 그런데 주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내가 지금 사지 않으면은 앞으로 내가 못 사겠다 싶으면은 라면도 이제 사재기 한다 아닙니까? 공급이 모자라면은 그가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돈은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은 그죠? 내가 지금 안 사면은 못 살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막 연끌해서 젊은 사람들까지 이게 뛰어들다 보니까 주택시장에 이렇게 올랐단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의 제가 볼 때는 정부 정책이 실패라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부동산 가격이 지금 올랐는데 저는 이 가격은 좀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품이 많다. 그래서 이게 다시 이제 평균화가 공급이 늘어나고 안정이 되면은 다시 내려간다 생각합니다. 부산 지역은 근데 특히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데도 지금 가격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거는 이제 현상은 서울 지역 외지인들이 그저 상대적으로 부산 집값이 사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툭툭 이제 투기를 하러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걸려든 거죠. 부산 지역 이제 실수요자들이 걸려든 거라 봅니다. 지방은.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집값이 한번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어, 지방 지역 그죠. 늦게 올란 지역이 먼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늦게 올란 지역이 그러면은 부산 지역이 늦게 올랐기 때문에 먼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른다 아닙니까? 그죠? 시장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지준금리와 상관없이 이제 우리가 사회가 불안하거나 그죠? 대출을 은행에서 부도 위험이 높다 싶으면은 이제 이게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미국에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채 가격도 이제 올라가야 될 거고 국채금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중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기준금리가 상관없이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언제 파느냐를 한번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1가구 1주택인 사람은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은 1가구 다주택자들은 한번 조심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자, 또 내가 이제 돈을 하는 거는 주택이라는 건 또 오르고 내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산 지역은 서울 지역은 이제 상승 7년 하락 3년이지만은 부산 지역은 하락 3년 상승 3년 하락 7년이단 말입니다. 근데 부산이 2017년부터 17, 18, 19, 20 지금 4년 가까이 그죠? 2017년 17년, 18, 19, 20 17년 떨어졌다가 다시 19년, 20년부터 다시 상승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7년도에 한번 올랐는데 다시 18, 19년도부터 다시 18년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파동 올라간 거죠. 이게 보통 장기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 있는데 이 정부에서 규제가 서울 지역을 꽁꽁 묶고 나다 보니까 지방까지 그 여파가 미친 거죠.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없는데 지금 지방까지 올려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수요라고 본다 말입니다. 저는 가수요로 지금 보고 있고 그래서 부산 지역은 특히 거품이 끼어 있다. 이렇게 떨어질 때 되면은 빨리 떨어질 것이다 라는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 참조하셔서 주택을 선택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를 사고 파는데 그래서 만약에 지금 무주택이라면은 굳이 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